엄마, 나 회의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딱 그 말 한마디였다. 늘 그래왔듯 나는 전화를 급히 끊었다. 엄마는 그래, 그래 하며 잠깐 뜸 들인 뒤에 끊었다. 나는 그 짧은 침묵이 어쩌면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사인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회사 일은 바빴고 사람을 만나 회의를 하고 점심시간도 겨우 넘기고 눈코 뜰 새 없이 흘러가는 하루. 엄마의 전화는 늘 그 일상의 중간에 조용히 끼어들곤 했다. 엄마는 늘 전화할 시간도 기가 막히게 골라서 하네. 나는 속으로 그렇게 툴툴거렸지만 정작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날 생각나서 눌러본 번호였을 것이다. 퇴근길 핸드폰을 열어봤다. 그날 하루 엄마에게 온 부재중 전화 3통. 문자는 하나. 회의 중이면 이따 저녁 먹고 전화 줘. 나는 그 문자를 읽고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지쳐 있었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하루였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엄마 생각은 머릿속에 스치지도 않았다. 그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 밤 엄마는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잠결에 눈을 떠 화면을 보니 큰 이모라고 적혀 있었다. 이모, 무슨 일이야 새벽에? 너 엄마. 한참을 말없이 있던 큰 이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천천히 번져왔다.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대. 심장이 멈췄대. 구급차 타고 가셨는데 못 일어나셨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어제 내게 전화했던 그 엄마가 지금은 없다니. 어떻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따 전화할게 라고 말했던 내가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내 머릿속은 멈춰버렸다. 눈을 감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깨어나. 왜 이렇게 울어 엄마 멀쩡한데? 라고 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마지막에 고생 안 하고 편하게 가셨네. 효자였잖아. 엄마랑 통화도 자주 하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나 엄마한테 어제도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렇게 퉁명스럽게 끊어버렸는데. 사람들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깊은 죄책감에 빠졌는지. 그 11초의 통화 기록이 내 가슴에 얼마나 깊게 박혀버렸는지.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점심은 먹었니?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몸 좀 챙겨. 오늘은 춥다. 외투 꼭 입고 나가. 그 말들이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목소리라는 사실이 숨이 막혔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내가 이토록 바보 같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날 이후 매일 아침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혹시 엄마가 또 전화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모든 게 꿈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고 전화벨은 다시 울리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따 전화할게 라고 말했던 그 순간 나를 용서했을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부모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 어리석음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어 내 삶에 스며들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든 전화를 끊기 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엄마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엄마가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은 소란스럽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지하철은 붐볐고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건 그대로였다. 단 하나, 엄마만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득 습관처럼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잘 잤어? 오늘은 좀 쉬어. 그 목소리를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계속 쿡쿡 찔렀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엄마가 싸준 반찬통을 발견했다. 꽁꽁 언 갈치조림. 뚜껑엔 매직으로 적힌 글씨. 너 좋아하는 거다. 데워 먹어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반찬통을 꺼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뚜껑을 열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서랍장을 정리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낸 생일 카드를 발견했다. 우리 착한 아들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맙다. 늘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그 글귀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드렸다. 그토록 잔소리 같던 말들이 이제는 그립고 소중하고 아프다. 어릴 적 난 엄마가 자주 전화를 하는 게 싫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엄마 나중에 말하자니까. 그 말들을 했을 때 엄마는 늘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그땐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건 서운함의 소리 없는 표현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읽지 못했고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다. 며칠 전 엄마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같고 다음엔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이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다시 또 다시 그 번호를 눌렀다. 혹시 정말 기적처럼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라고 받아줄까봐. 하지만 기계음은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점점 괜찮아졌지?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래도 잘 보내드렸잖아. 이제는 너도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아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를 떠올린다. 점심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던 그 습관도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 목소리를 찾던 그 마음도 다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엄마 없이 맞은 첫 설날 거실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제사상에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나는 엎드린 채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그날 전화 다시 받을게. 이제 절대 안 끊을게. 내 울음은 조용했지만 등이 들썩거릴 정도로 깊었다. 누군가는 내 등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눈을 돌렸다. 하지만 나만큼 엄마의 부재를 처절하게 느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엄마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렀다. 사진은 손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문득 그 사진을 바꿔줄 사람도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사람도 없다는 게 실감났다. 나는 아무도 읽지 않을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오늘은 조금 따뜻해. 요즘 아침마다 바람이 불어. 엄마한테 전화하려다가 이렇게 써. 거기선 잘 지내? 엄마 없으니까 진짜 많이 보고 싶어. 메시지는 그대로 남았고 읽은 표시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너무 아파서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다. 엄마의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 엄마 마지막까지 내 얘기만 했어. 너무 바쁘다고 해서 걱정하더라. 그래도 내가 효자라고 자랑 많이 했지.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었다. 내가 못다 한 말도 그저 바쁜 아들이라고 애써서 살고 있어서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넘겼다. 그런 엄마를 나는 끝내 기다리게만 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걸. 익숙해지는데도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걸. 엄마 없는 아침, 엄마 없는 저녁, 엄마 없는 겨울. 그 모든 날들이 익숙해지는 중이다. 하지만 엄마 없는 세상엔 진짜 따뜻한 안부가 없다. 이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급히 끊지 않는다. 말을 아끼지 않는다.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언젠가 이 대화도 이 목소리도 기억으로만 남게 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11초의 침묵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침묵은 나를 가르쳤다. 사랑은 말로 행동으로 지금 바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엄마가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달력의 날짜는 계속 넘겨졌지만 내 마음속 시간은 그날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을 남긴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종이에 휴대폰 메모장에 마음속에 어디든 좋았다. 그냥 말하지 못한 것들을 쏟아내야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 엄마, 오늘도 그날을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었던 그날. 엄마는 그걸 마지막 인사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짧은 시간, 그 흔한 사랑의 한마디조차 못했던 제가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말을 되뇌이고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진심으로 가슴 깊이 사랑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슬픔의 상처에 바르는 거짓된 위로였다.
시간은 엄마를 멀리 데려갔고 나는 자꾸만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기억 속을 되짚었다. 엄마와의 여행, 엄마의 손맛, 엄마의 웃음. 가장 선명했던 건 어릴 적 감기 몸살로 끙끙 앓던 날 이불을 덮어주며 등을 다독이던 손이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지금까지도 남아 내 등을 받쳐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불안했다. 그래서 휴대폰을 뒤지고 통화 녹음이 되어 있던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다.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만 잘 지내. 그 짧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가 있어서 나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엔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수첩, 쓴지 오래된 볼펜,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글씨였다. 엄마의 글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다. 아들아, 이 편지를 너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 그땐 엄마가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이렇게 써본다. 엄마는 내가 늘 미안해했던 걸 안다. 바쁘다고 못 챙긴다고 전화 못했다고 그런 말 자주 했지. 근데 엄마는 괜찮았다.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거거든. 그거면 충분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아프지 말고 잘 살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정말 사랑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온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저 괜찮다고 했다. 그 편지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나를 향한 영원한 용서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토요일 엄마가 잠든 낮 골당을 찾는다. 꽃을 놓고 엄마가 좋아하던 과일을 올리고 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안부를 전한다. 엄마, 나 잘 지내. 오늘은 회사에서 좋은 일도 있었어. 이따가 가서 김치찌개 끓이려고.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 그대로 해볼게. 이젠 눈물이 나지 않는다. 아니, 눈물이 나도 그건 아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의 모양이다. 엄마는 이제 내 삶 속에 기억이 아니라 존재로 남아있다. 시간은 흐른다. 사람도 흘러간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진다. 사랑이 그렇고 그리움이 그렇다.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전화를 걸 수 없다. 그 번호는 이제 세상에 없다. 하지만 나는 매일 마음속 전화기를 꺼낸다. 그리고 말한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요. 엄마,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 이젠 영원히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저 한마디라도 잘 지내요? 밥은 드셨어요? 사랑해요. 그 말들이 언젠가 그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 인사가 될 테니까요. 끊지 마세요. 그 목소리를, 그 시간을, 그 마음을. 부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전화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사과이며 또 하나의 바람입니다.